먼저 부동산 데이터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다 풀고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도 내리고 양도세도 내리고 또 그 투기지역 과열지구로 지정한 곳들도 속속 해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찬반 이렇게 어떻게 갈리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일단 부동산 규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한다는 정부 방향에 동의하세요, 이렇게 우리 옥수가 물어봤는데요. 찬성 의견은 보이다시피 고금리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 회복해야 한다. 지금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빚을 갚는데 어렵고, 그런데 집값이 떨어져 버리면 그게 모두 가계부채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고금리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조금 풀어줘야 한다, 이런 의견이 좀 찬성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반대, 다주택자에게 도움되는 정책, 투기 조장 우려돼요. 사실 부동산 값이 불황 때 이렇게 내려가면 부자들, 현금 부자들은 부동산을 또 쓸어 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부자한테만 유리한 거 아닌가.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버리니까 다주택자들은 집값 좀 떨어지고 있지, 나는 현금 있으니까 금리 부담 없지, 그러면 이참에 집 사버리자 해서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 이런 OX 의견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일단 체크 포인트 한번 같이 봐요. 이 당시는 부동산 규제 다 풀었을 때예요. 그 투기지역. 그리고 속도감 있게 규제 세제 완화 추진한다. 이렇게 투기 우려, 부동산 시장 활성화 우려 갈려요,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데이터를 보시죠. 자, 보시다시피 지금 부족도를 보이죠? 규제 완화 찬성에는 사자 공룡이, 세모에는 코끼리가, 그리고 X는 호랑이와 하마가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봅시다. 옥소 내에서 나와 같은 의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부동산 완화 찬성에는 39%가, 완화 반대에는 42%라서요. 규제 완화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직까지는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르겠다는 의견이 19%다 보니까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중도층을 누가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진보와 중도 진보에서는 이렇게 빨간색, 그러니까 규제 완화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높고요. 보수와 중도 보수에서는 파란색, 이렇게 규제 완화에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도, 우리나라의 캐스팅 보트죠. 이 중도에서는 찬성, 모르겠다, 반대가 거의 비등한 이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딱 나뉘네요. IP타임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진보 블럭, 그리고 보수 블럭 이렇게 정확히 나뉘어 있기 때문에 중도가 어느 쪽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 완화에 대해서 정부가 더 끌고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정부가 하기 어려운지 조금 나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당나귀, 투기할 자유, 그러니까 완화는 투기에 좀 가깝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좀 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푹신푹신한 자유님, 집값 떨어져라, 떨어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리브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세가 떨어져서 좋다, 이렇게 술만 먹는 공룡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만 저는 종부세 문급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찬성하는 편이다. 특급 1차 선생님께서는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고가주택 보유한 사람에게는 토금을 조금 더 많이 받아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오호. 앞으로는 이렇게 요것도 이제 숨겨진 기능, 이렇게 광역 지도별로 찬반 나뉘는 것도 나중에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역별로 보면 그 충북, 그리고 충북이랑 대전이네. 충북, 대전에서 약간 이렇게 좀 찬성세가 높고, 나머지는 반대하는 의견들이 조금 더 많은 이런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방송 보시니까 옥수의 뉴 데이터 버전도 이렇게 살짝 보실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해요, 진짜. 예. 댓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중도 볼까요? 중도의 베스트 댓글. 윤석열 정부의 그 규제 완화 정책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너무 대놓고 상위 영끌족들만의 정책을 펼치는 느낌은 드네요. 예. 이제 주택거래 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게 어떤가?
선진국에선 주택 거래 대행업체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인중개사 끼고 세입자 주택주들이 직접 만나야 하니 점점점 거래하는 방법 자체가 좀 문제다 이런 지적해 주셨고 상위 영끌 쪽만 정책을 좀 혜택 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주택자 규제를 풀면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한테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금리가 높든 낮든 상관없고 다주택자 규제를 풀면 집을 많이 가져도 세금 많이 안 내니까 현금 부자들이 집을 좀 많이 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그게 문제는 아닌 거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 많은 사람이 뭐 물건 더 살 수 있으니까. 다만 현금 부자들이 집을 많이 사면 나중에 이제 경기 불안이 풀렸을 때 집값 상승을 주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값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도 있고 반대로 현금 부자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분들이 이거를 전세나 월세로 공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공급되는 주택 임대 시장의 주택 총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찬성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임대 사업자 등록하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없어졌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부활시킨다고 했어요. 이 파트에 대해서도 임대 사업자를 따로 등록하는 게 더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집값 많이 떨어질지어다. 이거 약간 기원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취득가를 기준으로 하는 대신에 연간 증가를 2% 내외로 한정시키죠. 연간 증가라는 게 렌트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렌트비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그 세입자 보호하는 제도가 그 증가폭을 5%인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문나이트님 말씀도 맞아요. 서울의 여타 국제적 대도시에 비해 집값 대비 월세가 싼 이유는 뭘까요? 문나이트 선생님 말씀을 보면 집값 대비 월세가 싼 것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전세 제도 때문에 그렇다는 분석도 있고 두 번째로는 소득 대비 집값은 높은데 같은 수준의 세계적 대도시에 비해서는 집값은 좀 싸대요. 그러니까 이게 양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느끼는데 국제적 세력들, 국제적인 자본들 입장에서 서울은 집값이 싼 편이네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중국 자본으로 서울에 있는 집을 많이 사는 그런 투자라고 볼 수도 있고 투기라고도 볼 수 있는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보 한번 보죠. 유튜브 보는 호랑이님은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다주택자를 끌어들여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건 투기를 조장해서 버블을 유지하겠다. 지금 집값이 떨어진 게 맞는데 지금 규제를 풀어주면 버블을 유지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진보적인 분들도 계시고 아니 금리도 못 내리는데 규제 풀어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만 한 일을 하고 있다. 어차피 금리 때문에 집 못 사는 건데 지금은 뭐 그거 풀어서 뭐 집 살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IP타임님 푹신하다는 건 옥소만의 밈인가? 푹신하다는 거 푹신푹신한 자유님의 그 뭐라 그럴까 아이덴티티 같아요. 푹신푹신한 자유님이 예전에 그 정치계의 새 어젠다 뭘로 제안하면 좋을까요? 뭐 자유니 뭐 경제니 산업화니 할 때 푹신푹신한 나라를 만들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약간 공감되지 않아요? 좀 나라가 푹신푹신했으면 좋겠어. 네, 약간 조금 내가 실업을 해도 바닥에 아이쿠 떨어지지 않고 약간 푹신하게 떨어지고 내가 막 상승할 때도 막 칼같이 올라가기보다는 푹신하게 올라가고 그런 뜻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 예, 푹신님 가끔 단단해져요. 예, 가끔 그렇지 좀 까칠할 수도 있지. 그리고 보수 댓글도 한번 같이 봐요. 공룡에서 넘어온 사장님 경제가 부동산에 묶이지 않으려면 부동산을 위축시켜야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업, 제조업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부동산을 위축시켜서 경제를 부동산에서 떨어뜨린 곳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진 이후에 아직까지 30-40년 동안 경제 회복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마냥 좋은 것이냐라고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누가 투기꾼들 재산 몇 배로 불려준지 보려면 누가 정권 잡았을 때 집값 폭등했는지 보면 견적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거는 이제 현상론을 분석한 거죠. 네, 현상론. 사실 아무튼 집값은 문재인 정부 때 올랐으니까 문재인 정부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댓글도 있는 상황입니다. 좀 건축업계 종사자임, 지금 투기 재발은커녕 부동산 건축 자체가 얼어붙었는데 걱정도 팔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던 문재양과 운동권 애들 다주택자 잡았나? 오히려 지들이 다주택자더라. 사실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보고 이제 메시지의 에토스라 그러는데, 말하는 사람의 말에 그 신뢰가 실리려면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인생이라든지 행동이 이런 게 조금 맥락이랑 맞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사실 말이 많았죠. 왜냐면 이제 그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다주택자고, 노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집을 안 판다고 했다가 뭐 팔았다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이 다 강남에 살 필요 없다 뭐 이런 발언들이 특히 이제 국민들 마음에 좀 비수가 되는 얘기들을 많이 했다 보니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약간 사람들이 좀 안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지적하고, 김현미 장관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죄송하다 이런 얘기도 했던 맥락들이 생각이 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제를 좀 하는 게 좋은가요? 푸는 게 좋은가요? 지금 옥수 댓글은 의외로 팽팽해요. 의외로 보시다시피 뭐 규제 완화 찬성은 규제 완화하자 42%, 규제 완화 하자가 39구나. 규제 완화하자 39%, 규제 완화 안 돼 42%. 아직 잘 모르겠어. 지켜봐야겠어. 19%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술만 먹는님, 노영민 의원 사는 한신설의 신몇평인가 그런 비슷한 평형 반포한신의 친구가 한참 살았는데 부부랑 자식이 같이 살기 굉장히 힘들다. 뭐 이렇게 네, 그 집 자체에 대한 얘기들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봐요. 바이바이.